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중심 50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64대 35로 롱이 좀 더 우세하고 있고, 이더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54대 45로 롱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추이를 보게 되면 역프에서 김프가 조금씩 붙고 있고요. 0.5% 정도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트래블 룰로 인해서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단 뭐 안 좋게 또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거래량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게 좀 저는 아쉽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는 42.22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거래량 추이도 원만한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미결제 약정량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황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미국의 재무부 러시아 기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 등 러시아 군대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21곳의 기관과 13명의 개인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그 유류 터미널 부분을 어떻게 또 공격이 되면서 생각보다 이번 또 유류에 따른 영향성이 앞으로도 더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가 과연 4월 달에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 점에도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다라고 해도 러시아 쪽에 일단 터미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성이 끼칠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영상을 보니까 상당량 이상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이 푸른 만큼 다시 그냥 거의 니꼬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2월에 PC 가격 지수가 나온 게 있는데, 이 PC라는 이 가격 지수는 상당히 연준에서도 물가 추정치와 금리에 따른 영향으로도 많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미에 따르면 식비, 에너지 가격, 주거비 등에 따른 소비재의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은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 물가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독일 쪽과 프랑스 입장은 생각보다 똥줄이 많이 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3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에 위험 회피 심리 등에 방영을 해서 유로화 약세의 시한됨에 따라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195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같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PC 가격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7% 하락한 배럴당 100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6개월간에 따른 그 비축량을 일시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그 영향과, 그리고 오펙에서도 조금은 증산을 했다라는 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반면으로 그 러시아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리 보는 다음 주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의 천명절이라고 해서 휴장이 있게 되겠고요. CGV 영화 관람료가 1,000원에서 5,000원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화 표시 국채 만기일 21억 달러가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BA 통화정책회의가 5일날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윈도우 11은 쓰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6일날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해서 나토 플러스 아테라고 되어져 있네요. 러시아 제재, 중국 견제, 안보 이슈 등에 따른 논의가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과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본위 화상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삼성전자 1분기 삼성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13조 원 전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고요. 테슬라 기가패스트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기가팩토리 가동을 앞두고 테슬라가 개최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암학회가 13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수익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왜냐? 전기, 가스 요금이 이제 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1.8% 인상이 되고 전기 요금도 6.9원 킬로와트당 6.9원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 소비 물가가 40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추이 대비 금리 인상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연준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카이카스 메타마스크 해킹당했다. 만우절 농담 아니니까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샘하고 6시간 동안 잠깐 깨서 텔레그램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게 와 있었다. 그래서 스캔 토큰 입금된 것 치고 알람이 많이 와서 직감을 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또 해킹을 당했던 부분은 지갑의 소유권을 훔쳐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나무 지분을 팔아라 주주 등살에 우리 기술 투자가 일부 매각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나무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 카카오, 그리고 김형년 씨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과 VC 송치현 의장이 갖고 있는 물량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채굴자들이 매도할 때 강세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팔지 않은 것과 반대로 포지션 지표가 MPI를 뜻하게 되는데 이를 넘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채굴자들도 수익성이 올라 매도를 하는 것으로 의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채굴자 포지션 지표가 MPI라고 하는데요. 2를 넘으면 3월 기점 이후로 처음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도 우리는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비트코인 공급의 81% 상당이 이익 상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잭도시와 그리고 초청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비공개 토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 2.0의 TVL은 1100만 개 이더에 육박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이번 만우절에 이제 비트코인의 종가와 고가와 저가와 변동 추이를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거의 다 만우절 때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가장 심했던 때는 아무래도 2018년도 때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30일 날에서 4월 1일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아마 이때쯤이 가장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걸로 보였지만 생각보다 변동폭은 또 4월 1일만 또 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크진 않았네요. 이번 4월 1일자를 또 본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습니다. 변동폭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 의원이 미국의 CBDC 신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서국 대표가 28억 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고 CTO, CSO가 100억 원대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에브리피디아가 생각보다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그 일부분 자료가 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 드린다고 하면 이게 이번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APR 140% 정도를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주기도 했었거니와, 그리고 3월에 블록체인 게임 월별 유저 증가세 추이가 있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티니 월드가 가장 유저 수가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 인구의 10% 지난해 30만 명이 증가한 42만 명이 노르웨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암호화폐 소유자 수는 16만 5천에서 4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여성 소유 비율은 노르웨이 성인의 3%로 대략 중간에 좀 잘렸네요. 네, 2배 조금 더 넘게 뭐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소유자 대다수는 40대 미만 39세 이하가 주식보다 암호화폐를 더 많이 소유를 했고, 비트코인의 67%와 이더리움 42%는 노르웨이인들의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이고, 리플 에이다가 3위 4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비트코인 채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 금채굴 뭐 은행 시스템, 에어컨, 항공산업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지만 뭐 일단 시장의 추이의 큰 폭을 보게 되면 이것도 오류가 있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매우 작은 건 맞고, 그리고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가만히 두진 않겠죠. 그 다음으로는 USDC가 생각보다 많이 유입을 했었을 때에 따른 분위기가 생각보다 저점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으로도 바라볼 지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 추세는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알트코인 쪽에 따른 수익성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4월 달 중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5월 달 정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간 걱정이 되는,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대처대조표와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물가 이런 측면을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았을 때는 일단은 4월에 수익 알트코인의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재미 톡톡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그대로 들고 계시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대응에 맞게 꼭 하자. 그 다음으로는 5월달 부분에는 또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또 줍줍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요새 막 불장이다 막 이런 형태를 막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건 대세 상승기 때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게 불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불장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장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커지고 그렇게 썩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만 나왔을 뿐이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진짜 뭐 중기나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도 이걸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기에는 알트는 좀 변동폭이 크니 이 점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일부 수익은 좀 챙겨 먹으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와 이더 비중을 조금씩 더 챙겨 먹는 형태가 나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